그래서 제가 오픈을 하신 분들이든 오픈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든 이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거 없으면 끝이죠. 끝이에요. 저거 없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성공을 위한 절대 법칙이 있어요. 성공을 위한 절대 법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특히 소상공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누군가와 함께라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걔는 시작하자마자 망합니다. 특히 수익이 될 때 망해요. 더 안타깝죠. 본인이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도저히 모자랄 때, 그때 소공이 필요하죠. 그때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때. 그리고 직원을 뽑았다? 그러면 최저시급 맞춰줄 수 있어야 뽑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매출액이 얼마니까 되겠지? 그거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최저시급이 안 되면 소공은 오래 근무하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마트에서 캐시 보는 게 더 난데 뭐 하려고 소공으로 일합니까? 그게 시작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직원을 쉽게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아는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키우게 돼요. 주고 받을 거 받고 하셔야 됩니다. 일을 시켰어. 가까운 사람 뽑잖아요? 그럼 더 문제야. 잔소리를 못해.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싫다고 얘기가 어려워.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듣기 싫어하면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죠? 거기다가 더 짜증나는 건 자르기가 어려워. 자르면 원수로 남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가까운 사람 안 쓰는 게 나아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모두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학개론 배울 때 포트폴리오 이론 배웠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다들 배우셨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 이론 어떻게 필 와요? 난 그렇게 안 오더라고. 계란이 많아야 한 바구니에 안 담지. 계란이 하나 있는데 뭘 한 바구니에 안 담어. 어차피 한 바구니밖에 못 담는데.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포트폴리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가진 게 없는데 무슨 포트폴리오예요? 무슨 뜻이죠? 올인이요, 올인. 다 필요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무슨 분산 투자예요? 가진 게 없는데 전부 다 올인을 해서 다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포트폴리오는 다음 생에 금수저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생각해 보고요. 이번 생에는 흙수저로 태어난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돈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돈과 시간과 노동력이라는 세 가지를 균형 있게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균형 있게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 저기서부터가 경쟁력이죠. 남들 하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하신 분들이든 오픈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든 이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거 없으면 끝이죠. 끝이에요. 저거 없으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하죠. 그죠? 한방에 광고하는 거 다 하잖아요. 효과도 없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남들 안 하는데 할 만한 건 많아요. 남들 안 하는데 할 만한 거. 다만 일부는 불법이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오픈하면 아침에 문 열자마자 퇴근할 때까지 정말 그렇게 생산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시간 관리를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 됩니다. 문제는 그걸 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로 나오진 않아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면 제가 내후비 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과가 빨리 나오는,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어디서? 어떤 거요? 교육이요? 똑같이 수업을 들었다니까? 내후비 안에서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이 작업했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과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성과가 늦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린 이걸 운칠기삼이라고 해요. 다들 얘기하죠, 운칠기삼. 아직 운이 안 온 거예요. 누군가는 빨리 왔고요. 누군가는 운이 안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운이 빨리 오신 분들은 더 빨리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지만 운이 늦게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문제는 이거야. 그 시간에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 시간에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거.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열정이라고 해요. 열정이란 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 그게 열정이죠. 제가 내후비를 처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내후비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저를 말렸어요. 야, 중개업 잘하는데 중개업이나 잘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하려고 그러니. 돈도 안 되는데 수익도 안 되고 힘만 되고. 너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려주고 하면 사람들이 고마울 것 같아? 아유, 야, 말도 하지 마. 안 고마워해. 그냥 너나 잘해. 하던 거나 해. 라고 제 주변에 10명이 말렸어요. 근데 사람이 말린다고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죠?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이제 3년 이후에 드디어 잡힌 거예요. 자, 내후비는 몇 년 걸렸다고요? 운을 만나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중개업은 3년씩 안 걸려요. 3년씩 안 걸리니까 포기만 안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기회는 찾아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성공의 절대 법칙이죠. 자, 이번엔 방패예요. 이 얘기를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좋아해요. 방패.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으나 주먹구구시로 해왔거든. 입지가 좋고 자리를 잡아서 그럭저럭 먹고는 살아. 근데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 어떤 두려움? 업무 정지에 대한 두려움, 과태료에 대한 두려움, 단속이 나오면 빨리 문 닫고 도망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뀌는 법, 바뀌는 판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저 빨간색으로 써놨죠. 뭐 써놨어요? 확인 설명서. 그죠? 표시 광고. 저것만 알면 끝이에요. 사실 크게 문제될 것들이 없어요. 영업정지든 업무정지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 거고요. 그리고 표시 광고와 확인 설명서 작성만 잘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니, 개업공인중개사인데 확인 설명서를 똑바로 작성을 못한대요. 그럼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확인 설명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30%요? 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 미만입니다. 나중에 그 확인 설명서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제가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 봐드릴게요. 저렇게 웃고 못 갖고 오니까 맨날 단속 나오면 도망가지. 응? 아니, 자신 있는데 왜 못 갖고 와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고객을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있죠. 가끔 만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고객이니까 왕으로 모셔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중개업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오래 못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벌레 새끼들은 지그시 밟아줘야지. 그죠? 그런데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밟으려면 밟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밟아야죠. 뭐부터 보라고? 확인 설명서부터 보라고.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밟아야지. 자기가 할 건 안 해놓고 어떻게 밟어.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몇몇 구청에서 직접 전화 와서 칭찬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네오비라는 곳에서 확인 설명서를 이렇게 알려주나요? 오, 제가 단속을 그렇게 많이 해보고 민원을 많이 받아봤지만 진짜 잘 썼네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몇몇 구청에서. 그 정도 하면 싸워도 돼요.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확인 설명서 엉망으로 쓰시는 분들은 싹 다 전수조사해서 과태료 한번 때렸으면 좋겠어요. 공인중개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확인 설명서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작성할 줄 모른다면 그럼 과태료 내고 집에 가야죠.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강하게 민원을 한번 넣어볼까. 연수교육 대신 확인 설명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하는 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연수교육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래요. 네. 모든 사람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래. 그래서 오늘 떠들어야지. 확인 설명서 일제 점검해요, 우리. 떠들어야지. 네. 그러면 업계도 정화가 되고 수준도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7월 10일 확인 설명서 개정이 됐죠. 네, 관련된 부분들이 개정안에 관련된 부분이 영상으로 올려놨어요. 네오비TV에. 개정 부분만 영상으로 올려놨으니 보세요. 보세요. 가계약에 관련된 것도 유튜브로 6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보세요, 제발. 보세요. 네,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공인중개사가 최소한의 위상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유튜브에 다 올려요. 대신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 특별하게 관계를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 이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뵙죠. 네, 이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뵙죠. 그래서 네오비의 꽃은 결국 연교시죠. 오프라인에서 강의도 듣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회식도 하면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궁금증도 나누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부동산 중개업의 매출과 관련돼서 칼 그리고 방패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키려고 하면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이상의 것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행착오를 모두 다 내가 겪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날려버리지 마시고, 네, 가급적이면 네오비 마스터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